안녕하십니까. 인사조직실 권수환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낯설다고요? 그럼 미니홈피나 블로그, 트위터 등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미디어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공개하고 또 다수의 타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이 바로 소셜미디어인데요. 블로그, 유튜브, 미니홈피는 물론 최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죠.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 중 35%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8%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미 4억 명을 돌파했고요. 트위터는 약 1억 명, 비즈니스 커뮤니티인 링크드인은 약 6,500만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직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인 35세에서 44세 가운데 30%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소셜미디어는 실제로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IBM 자체 조사 결과 소셜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직원보다 평균 588달러의 수익을 더 창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를 기업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영 리더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존경하던 사람이 자신의 다이어리나 수첩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귀중한 기회로 삼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잘 새겨보겠죠.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에서 CEO처럼 존경받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주도할 경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CEO의 주도적 참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조나단 슈월츠 사장,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는 유명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두산 박용만 회장의 트위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화두를 던지고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따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포더의 경우 2006년에 인트라넷,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볼드 무브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셜미디어 전문회사 출신의 전문가인 스콧 몽티를 영입하고 소셜미디어 전담팀을 따로 마련하는 등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며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정형성과 체계성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회사가 구축한 인프라에 직원이 정보를 올리는 인트라넷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덜 익숙한 중장년층까지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인프라 구축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자유로운 소통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은 매년 전 세계 직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잼이라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죠. 두 번째 유형은 개인별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의 블로그형인데요. 이 블로그형은 업무 공유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개인 관심사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직원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참여자들의 수평적인 의견 공유가 가능한 트위터형입니다. 특별한 형식도 없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트위터형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가 왜곡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소셜미디어를 도입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사의 편의에 따른 선별적인 정보나 성과만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직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 인수되었지만 2007년에 인터넷 쇼핑몰이었던 자포스는 아마존에 인수될 당시 인수되는 소식을 언론 매체가 아닌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당시 자포스는 직원들에게 언론보다 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마존과의 합병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과 실망감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이버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도입한 소셜미디어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법률 자문회사인 아이스 밀러사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인 링크드인 등을 활용할 경우 고객 리스트와 기술 유출 등의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보안업체인 소포스사는 전 세계 약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다고 발표해 경각심을 줬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피싱이나 멀웨어 등의 공격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보 유출, 해킹, 유해 사이트 침입 등의 온라인상의 기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보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 경영의 온라인 마당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요. 놀기 좋게 마당은 깔아놨는데 노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표창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소셜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창조의 기회를 제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